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운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도 갑자기 생기고 나쁜 일도 갑자기 터진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운명은 반드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호를 봐도 그게 신호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나쁜 운은 어떤 순서로 오고 좋은 운은 어떤 순서로 오는지 말이죠. 나쁜 운은 징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경고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옵니다. 좋은 운도 마찬가지예요. 징조가 먼저 나타나고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확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나쁜 운이 오기 전에 막고 좋은 운이 오기 전에 미리 잡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2026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아지길 기다리기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운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읽어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내년에는 뭐가 바뀔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힌트를 얻기 위해서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점을 보지 않고도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명리학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시간의 법칙이에요. 오늘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운이라는 개념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무 속에서 말하는 대운은 한자 그대로 큰 운, 큰 복이 들어오는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 말하는 대운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명리학의 대운은 10년마다 내 인생의 기운이 크게 전환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대운을 복권 당첨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일이 쏟아지는 시기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대운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10년은 나에게 맞고 어떤 10년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기운의 방향성이 크게 바뀌는 시간 구조입니다. 확장에 유리한 10년인지 정리에 유리한 10년인지의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확장의 시기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리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운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10년일까요? 명리학은 60년을 하나의 큰 순환 주기로 봅니다. 천간 10개,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지지 12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천간 10개와 지지 12개가 순서대로 하나씩 짝을 이루며 돌아갑니다. 갑자, 을추, 병인 이렇게 60개가 순환하는 구조이죠. 6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기운의 조합이 돌아오죠. 그래서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60년을 그대로 한 덩어리로 쓰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10년 단위로 잘라서 대운이라고 합니다. 즉, 60년은 하나의 큰 역사이고 그 안에 10년 단위로 역사 속의 장, 챕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10년이라는 단위로 보는 것은 천간 10개의 글자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천간의 글자의 기운을 받아서 그 해를 살게 되는데요. 2026년이 병오년인데요. 우리는 병 기운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병이라는 글자는 어떤 기운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병은 10천간 중 가장 강렬한 불의 기운으로 태양처럼 밝히고 태양처럼 뜨겁고 태양처럼 확장됩니다. 병이 오는 해에는 이런 일들이 잘 생겨요. 일이 갑자기 커집니다. 감춰진 마음이나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람 관계가 정리되거나 재편됩니다. 결정이 빨라지고 속도가 붙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삶이 한 번에 크게 흔들릴 수 있고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의 기운의 개념이고
이것이 개개인에게 기회가 될지 위협이 될지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타고난 사주팔자가 다르고 성향, 배경, 직업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병의 기운에 나는 어땠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10년 전 2016년 병신년을 보면 2026년 병오년에 나의 운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장 하나를 기억하셔야 해요. 기운은 반복되지만 우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6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동안 온갖 일을 겪으면서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2016년에 사람에게 배신당해 상처받았다면 2026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지혜가 생겨서 쿨하게 그냥 손절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기가 됩니다. 같은 기운, 다른 나.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운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흐름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운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16년을 떠올려 보세요. 10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서 사진 갤러리, 달력, SNS를 여세요. 그리고 스크롤을 쭉 올려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을 훑어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4개의 카테고리에서 정리해보세요. 이 4가지만 보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4가지 카테고리만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직업 커리어입니다. 2016년은 어떤 시기였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나요? 직장을 그만뒀었나요? 일의 어떤 환경이 바뀌었나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나 고민이 길었나요? 그게 2026년에 다시 찾아옵니다. 단, 2016년보다 더 성숙한 형태로요. 2016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2026년에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옵니다. 하지만 10년 전처럼 막막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2016년에 직장을 그만뒀다면 2026년에도 환경을 바꾸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2016년에 방향 고민이 길었다면 2026년에도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쌓인 경험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금전. 벌고 쓰는 흐름입니다. 돈이 잘 들어왔나요? 큰 지출이 있었나요? 투자했다가 후회했나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이 흔들렸나요? 2026년엔 금전 구조 조정이 다시 옵니다. 잃었던 사람은 되찾을 기회이고요. 벌었던 사람은 확장될 흐름입니다. 2016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2026년에도 돈이 들어올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움직일 수 있어요. 2016년에 큰 지출이 있었다면 2026년에도 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죠. 2016년에 투자 실패를 겪었다면 2026년에는 그때의 교훈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반복되지만 대하는 태도는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 환경, 이동, 삶의 구조입니다. 이사했나요? 가족 구성이 변했나요? 건강이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었나요? 2026년에도 환경 변화 코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2016년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했다면 2026년에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2026년에도 가족 관련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결혼, 출산, 분가, 이런 것들이죠. 2016년에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2026년에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될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건 불안한 일이 아니에요. 성장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 관계, 사람, 인연 정리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나요? 오래된 관계가 끝났나요? 2026년에도 관계 재편 흐름이 강할 거예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오래된 인연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2016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면
2026년에도 그런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관계가 정리됐다면 2026년에도 정리할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담담하게 보낼 수 있죠. 관계의 흐름도 반복되지만 대하는 방식은 달라지는 겁니다. 2016년에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면 2026년이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기운은 반복되지만 나는 반복되지 않는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온갖 일을 겪으면서 성장했고 성숙해졌습니다. 2016년의 혼란의 해였다면 2026년은 정리된 결단의 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2016년에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 핵심을 다시 읽어내는 것. 그 메시지가 바로 2026년에 나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나쁜 운이 오기 전에 어떻게 막을 것인가? 좋은 운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2026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먼저 나쁜 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운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터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불운은 반드시 징조를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경고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가 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징조를 봐도 그게 징조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불운이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작은 실수가 연달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려서 고장이 날 때, 혹은 약속 시간에 늦을 때, 깜빡하지 않던 일들을 깜빡해서 실수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안 그랬는데라는 전제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는 원래 좀 약속에 늦고 원래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물건 잃어버리고 약속 늦는 건 운이 나빠진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실수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실수를 연달아 한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그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운의 흐름이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럴 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해요. 서두르지 마세요. 어디를 나갈 때도 천천히 주변을 보고 물건을 한 번 더 챙기고 확실하게 해서 움직이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번 더 천천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주의나 실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루를 정리할 때 10분 정도 정리정돈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한다는 것은 마음과 운의 흐름을 정돈하는 거고 불운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실수가 반복될 때는 멈추는 게 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입니다. 내가 했던 말에 괜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억울한 일을 사람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하고 괜히 별거 아닌 걸로 좀 서먹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것도 불운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해서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피해를 자꾸 주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소에 말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꾸 사람들 만났을 때 말이 많아지고 보내지 않아도 되는 카톡 메시지를 자꾸 보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했던 말이나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나 변명을 자꾸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이게 불운이 올 수도 있는 징조구나라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침묵과 거리두기입니다. 웬만하면 불필요한 만남과 말은 줄이고요. 불편한 일이 있어서 좀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불만을 이야기해야 될 때, 그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서 불운이 좀 어느 정도 약해지거나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만이나 갈등을 풀어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침묵과 거리두기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 공간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불운이 약해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관계에서 갈등이 반복될 때는 말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몸의 작은 이상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입맛이 없고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이럴 때 불운의 징조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 먼저 나에게 불운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아마 내 루틴 중에 하나가 깨져 있을 거예요. 최근 10일 동안 내 루틴이 뭐가 깨졌는지를 한번 보고 루틴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식사 시간 챙겨서 식사하기, 운동하기 등의 루틴인데요. 그런 루틴을 내가 다시 찾고 웬만하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잡는다면 불운이 오는 징조를 막고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는 루틴을 회복하는 게 답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금전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는 일이 반복이 되거나 들어와야 되는 돈이 일정이 자꾸 미뤄져서 들어오지 않을 때 불운의 징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큰 돈이 나가는 소비는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작은 돈이라도 좋으니까 선한 곳에 기부를 하는 것도 이런 징조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1,000원으로도 쉽게 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작은 선물이나 밥이라도 대접을 해서 기분을 전환을 하는 것도 금전이 셀 때 불운을 막는 대응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돈이 새어나갈 때는 소비를 멈추는 게 답입니다. 불운은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기를 기다리다가 옵니다. 징조를 읽어내면 불운을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징조를 무시하면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무리해서 움직이면 원래는 피할 수 있었던 불운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징조가 보일 때는 멈추고 천천히 하고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해요. 이제 불운의 흐름을 끊는 4가지 즉각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불운의 징조가 보일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호흡 정화법이에요. 우리의 기는 들숨에 들어오고 날숨에 나가요. 즉, 숨이 막히면 운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코로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세요. 이거를 7번만 반복해도 몸 안의 기 흐름이 어느 정도 정돈됩니다. 동양의 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수화기제, 불을 내리고 물을 올리는 원리예요. 긴 날숨으로 화를 내리고 들숨으로 술을 채워서 균형을 잡게 되고요. 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긴장을 낮추고 몸의 전자기적 파동이 안정되면서 기의 흐름이 복원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호흡법을 하면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로 정화입니다. 작은 불로 마음에 막힌 걸 태우는 법이에요. 양초 하나,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지금 가장 답답한 일, 풀리지 않는 고민을 적으세요.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그 종이를 천천히 불로 태웁니다. 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나쁜 기운이 불로 태워져 사라지고 깨끗해진다. 불은 오행에서 정화와 변환의 기운을 가집니다. 탁기를 소각하고 좋은 기운만 남게 돼요. 그리고 시각적인 열을 통해 기억과 감정이 물리적으로 해소되는 효과가 생겨요. 불로 태우는 건 상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물로 순환입니다. 하루 중 어느 한순간 의식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창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저 하루에 한 번 흐름을 의식하며 물을 다루면 됩니다. 손을 씻을 때 지금 내 막힌 운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은 속으로 되뇌면서 항상 이런 느낌으로 씻어요. 샤워를 할 때는 이 물이 내 하루의 탁한 에너지를 씻어낸다. 이런 마음으로 샤워해 보세요. 물의 온도, 소리, 리듬에 집중하세요. 그 순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하늘의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마음으로 물을 마셔보세요. 물은 소리를 기억하고 진동을 저장하고 그 파동을 되돌려줍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의 에너지도 결국 몸속의 물을 통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하루 기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환기시키기입니다. 하루에 딱 10분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그 순간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건 단순한 통풍이 아니라 기운의 교체식이에요. 실제로 동양의 풍수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곧 기의 흐름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집안에 기가 멈춰 있으면 복이 들어올 수 없고 공기의 흐름이 막히면 사람의 운도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아침의 공기는 새로 태어난 에너지예요. 밤사이에 쌓인 집안의 이산화탄소, 먼지, 감정의 찌꺼기들을 아침 햇살과 함께 내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10분만 환기하면 마치 머릿속에 쌓였던 안개가 걷히듯 생각이 또렷해지고 결정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호흡, 물, 불, 공기를 통해서 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중에 가능한 몇 가지는 루틴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운은 생각이 아니라 호흡, 리듬, 공간에서 먼저 바뀝니다. 좋은 기운으로 바뀌면 깊은 잠을 자게 되고 직감도 깨어나요. 이것을 시작으로 좋은 소식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좋은 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를 정리하겠습니다. 불운의 징조가 있듯이 좋은 운에도 징조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징조 중 절반 이상인 5가지 이상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아마 나는 곧 운이 좋아질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난다입니다. 금전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여러 가지 운이 있지만 그 중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운은 바로 귀인 운이에요.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라는 사람을 최근에 몇 명 만나거나 아니면 자주 봤다면 아마 나는 이제 곧 귀인 운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운이 좋아질 거예요. 귀인을 만난다는 건 내 에너지가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거든요.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자꾸 드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딱 도착했더니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 앞에 바로 도착해서 아, 감사하다. 혹은 월급날에 월급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날 월급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또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연속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작지만 감사한 일이 자주 생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한 운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징조이기도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날 때는 좋은 운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린다입니다. 어떠한 일을 내가 오랫동안 미뤄왔다라는 것은 내 의지의 부족일 수도 있고 환경이나 운이 좀 막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고여있던 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고 내 운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것도 운이 좋아질 징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막혔던 일이 풀릴 때는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길몽을 자주 꾼다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 인상에 아주 강하게 남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꿈은 미래를 암시하는 꿈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분 좋은 꿈을 자주 꾼다던가 아니면 길몽으로 해석되는 강렬한 꿈을 꾸었다면 아마 곧 운이 좋아질 거예요.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행운이 잦아진다입니다. 내가 사려고 했던 물건이 때마침 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경품 행사의 작은 거라도 내가 당첨이 된다던가 이런 작은 행운이 반복이 된다면 내가 운이 좋아질 시동이 부릉부릉하고 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행운이 반복될 때는 큰 행운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주변 환경이 바뀐다입니다. 꽃이 피려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와야 되듯이 운이 좋아지려면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통해서 내 환경이 바뀌는 일이 있는데, 차라리 바뀌길 잘 됐다. 반갑다라는 이런 마음이 만약에 든다면 곧 운이 좋아질 거예요. 환경이 바뀔 때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7번째, 직감이 잘 맞는다입니다. 이거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라는 이 직감이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연락하면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직감들이 연속으로 계속 맞아 들어간다면 내가 운이 좋은 흐름에 올라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감이 맞을 때는 우주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8번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온다입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제안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현 상태 유지이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제안이 계속 들어올 때는 무언가 이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변화는 운이 좋아지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때는 기회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9번째, 작은 선물을 자주 받는다입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커피 한 잔이든 아니면 어떤 간식이든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좀 연속적으로 자주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선 받을 운이 깨어난다라는 징조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나한테 표현한다는 것은 내가 운이 실제로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작은 선물이 들어올 때는 큰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 불안한 마음이 든다입니다. 불안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사람이 도전하고 움직이고 그러한 가운데 좋은 운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불안은 변화의 신호이고 변화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10가지 중에 여러분이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아마 곧 운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 중 5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이미 좋은 운의 진입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징조를 읽는 사람은 준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운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읽고 준비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머무를 뿐입니다. 나쁜 운을 막는 사람은 손해를 줄이고 좋은 운을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키웁니다. 운은 갑자기 오지 않아요. 반드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운을 관리할 수 있어요. 2026년을 1분 만에 예측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2016년의 4가지 카테고리를 보면 됩니다. 직업 커리어, 금전 흐름, 환경 변화, 인간관계. 이 4가지만 보면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기운은 반복되지만 우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불운이 오기 전 4가지 신호를 다시 정리하면요. 작은 실수가 연달아 일어날 때, 사람 사이 갈등이 잦아질 때,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돈이 새어나갈 때, 이 4가지 중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고 거리를 두고 루틴을 회복하세요. 불운을 끊는 4가지 행동을 다시 정리하면요. 호흡 정화, 불로 태우기, 물로 순환, 하루 10분 환기. 이 4가지만 해도 막힌 운이 풀립니다. 좋은 운이 오기 전 10가지 징조를 다시 정리하면요. 귀인 만남, 감사한 마음, 미뤄둔 일 해결, 길몽, 작은 행운, 환경 변화, 직감 적중, 예상치 못한 제안, 작은 선물, 이유 없는 불안. 이 중 5개 이상이면 좋은 운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운은 선택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읽어내는 겁니다. 징조를 무시하면 결과를 피할 수 없고, 징조를 읽어내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을 여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 흐름을 정확히 읽고 들어오는 운을 반드시 붙잡습니다.